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각가지 다양한 직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만 보면 이 직업이라는 게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 또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IT 관련 직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 미래가 기대되는 직업이나 또 반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요. 어떤 직업이 있었느냐 좀 소개를 드리자 보면 네. 남들 대신에 울어주는 것 대신 곡비라는 직업도 있었다고 네. 하고요. 이게 예전엔 책이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소설 내용을 이야기로 읽어주고 전해주는 전기수란 직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일하는 때도 즐겁고 또 네. 보람차다는 건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취업에 몰두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순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채수사대에서는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강소기업이죠. 천호식품의 신입과 경력 채용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네. 또 진격의 치톡에서는 롯데그룹 인턴 면접의 공략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찬 취업 정보가 오늘도 가득하니까요. 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5월 19일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오늘도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앞으로는요, 저희 취업 준비생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네. LH의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이 국토교통부가요, 이 취업 준비생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할 근거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는 등 이 지난달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이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이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자기가 네.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 오면요, 예. 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 전세 임대주택으로 개편한 건데요. 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까지로 입주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예. 특히 이번 개정안은 준비생들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지침이 확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정확히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확정이 되면요. 네. 이 국토부가 앞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 청년 전세 임대 5천 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또 현행 대학생 전세 임대와 동일하게 취업 준비생 역시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요. 예.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전세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입주자가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네, 됐습니까? 그게 불만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대학생들과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입주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사실 뭐 계약을 할 때 집주인들이 제출하기 꺼려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선순위 임차 보증금 확인서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많이들 꺼려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국토부는 이 문서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합격 증명서만 내면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류 준비만큼 복잡한 게 없는데 이게 간소화됐다니까 좀 잘 된 것 같네요. 네. 자, 전세 임대주택이 이게 그 계약 체결까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지적도 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계약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예. 앞으로는 이거를 이틀로 단축하겠다. 짧아졌군요. 네, 예. 이런 방안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LH가 대행하는 법무사가 전세임대 대상 주택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시간과 또 집주인과 대학생, LH가 계약 일정을 조정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이 밖에도 이 대학생들이 전세 임대주택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도움을 들을 때 그 일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본 대학생들을 멘토로 지정을 해서요. 이 멘토들한테는 또 봉사활동도 줍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택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멘토링제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또 대학생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20회 이상 중개한 경험이 있는 또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공개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이렇게 개선된 대학생 전세 임대 절차는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 시범 적용한 후에 내년에 전국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게 뭐 대학에 붙어도 참 대학생도 그렇고 취업 준비생들 주거 불안정에 시달려 왔었는데 네. 참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른 개정안이 좀 확정이 돼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뭐 요즘 거리를 어디든 가다 보면 중국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네. 네. 이를 반영하듯 중국어 배우기가 굉장히 열풍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이 중국과의 관계는 수치로만 봐도요.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예. 또 작년에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도 역시나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 기업체 중국 진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과 기업이 영어가 아닌 중국어 배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도 이제 뭐 취업 정보를 전해드릴 때 보면은 우대사항 중에 하나가 이 중국어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요즘은 평일 오전 시간에도 이 중국 어학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데요. 그렇군요. 기업들도 이제 중국어 배우기 한창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국내 가구업체와 보험회사 등은 아이 회사 안에 3개월 동안 주 3회 과정으로 중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중국어를 배우는 직장인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업마다 외국어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 중국어가 더욱 중요해지고 또 회사 업무를 볼 때도 중국어가 많이 필요해진 건데요. 예. 이들은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같은 뭐 중국어의 인기 상승, 어학원 업계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이렇게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음. 영어 강의 위주로 됐던 어학원은 이제 매출이 하락세인 반면에 예. 중국어 강의를 더 늘리니까 매출도 더 상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관계자의 말을 빌어봤더니 중국어 강좌를 늘리면서 이렇게 다변화와 적극적인 마케팅이 매출액이 상승하는 데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이 중국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습니다. 준비할 게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반갑지만은 않을 것 좋을 것 같지는 같습니다.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요즘 영어는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기본이지 언어를 하나 새로 배우고 또 그와 관련된 그럼요. 자격증을 따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다가 여기다가 기업들이 중국어를 하면은 가산점도 주고 승진할 때 도움도 주니까 이게 우리 취준생들은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까지 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말한 대로 영어는 기본이고 이젠 중국어까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영향이 많은 만큼 네. 중국 열풍 다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의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공채가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공채 수사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한주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예. 오랜만에 뵙네요. 자, 여기 보니까 그 공채 수사들이 저희가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국내 기업들이 문화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기업 문화 이게 기업의 성격을 바꾼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구직자분들이 이 기업 문화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네. 오늘도 이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공채 수사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은 강소중견기업 채용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그 천호식품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1984년에 설립되어 약 30년 정도 된 회사고요. 네. 국내 대표적인 건강기능 식품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일하기 좋은 으뜸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천호식품 하니까 그냥 얘기하신 거 모르시겠지만요. 예전에 산수유 뭐 선전하면서 이게 참 이 대본이 이렇게 돼 있네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예. 이 생각, 이 광고 얘기하시면 알 겁니다. 회장님 직접 나오셔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광고에 출연한 사장님 굉장히 인상 좋아 보이시잖아요. 이 기업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천호식품은 건강식품 리더 업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업계 최초로 제품 생산 과정을 자사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각 예. 생산 라인마다 그 청정 지역 기준을 두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제품 생산 과정을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공개한다는 건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천호식품이 업계 최다 개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전공정의 과학함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최첨단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또 업계 최초로 발면 특허를 받은 산수유와 마늘 100% 마늘 사용한 청호 통마늘 진액 등 100여 종의 다양한 건강식품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건강식품을 몇 개 사 먹어보기도 했었는데 네. 업계에서 가장 많은 그 개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전문 기업인데요. 추구하는 기업 가치는 어떤 겁니까? 네, 천호식품인 경우에는 정직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직한 원료, 또 정직한 제품, 정직한 가격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예.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는다는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는다. 이 한 정말 줄이 마음에 드네요. 예. 네, 천호식품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 천호식품이 치열한 이 건강식품 시장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독특한 기업 문화를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기업 문화 중에서도 특히 출산 장려 정책이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라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네, 천호식품이 희망의 스위치라는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출산 축하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요, 그 직원은 사측으로부터 축하금과 양육비로 총 1,22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이 또한 받네요. 네, 예. 또한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월 25만 원을, 중고생의 경우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학기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야, 굉장히 당기는 제도네요. 맞아요. 국가에도 이바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그 직원들이 아까 1,220만 원 얘기하셨는데 셋째 나오려고 애를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뭐 이 천호식품의 기업 문화를 보니까요, 참 여직원들이 근무하기 참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천호식품의 직원 성비 비율 어떻습니까? 네, 그 부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그 네. 고객 상담 센터의 경우는 여성 비율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관리 부서의 경우에는 비율이 50대 5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진짜 시제적인 이런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예. 이런 정책들 덕분에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서 직원들의 그 일하는 효율성도 매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기업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호식품만의 특별한 기업 문화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천호식품 같은 경우는 창업 이래 그 10% 정도를 항상 매출액의 10% 정도로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고 어허. 합니다. 예. 그래서 천호식품의 대부분의 주력 그 식품 개발한 것을 예. 다른 후발 업체들이 모바일
그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신제품 개발에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채용 전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채용은 신입 및 경력직 공개 채용입니다. 예. 네. 접수 마감일은 5월 23일까지고 온라인 접수입니다. 가급적 인사 담당자 이메일보다는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입사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예. 따로 시간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업무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채용 모집 분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채용 모집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자세한 그 일정을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자세한 것은 취업 포털에 공개된 채용 공고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마케팅팀, 커뮤니케이션팀, 유통영업팀, 해외영업팀, 회계팀, 이커머스팀, 디자인팀, 고객상담센터, 생산팀, 구매팀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무가 대졸 이상이지만 고객상담센터인 경우에는 고졸 이상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팀이 엄청 많네요. 10개 팀입니다. 10개 팀. 네. 예. 또 근무 조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고객상담센터인 경우에는 네네. 부산 덕포동 근무이고요. 예. 생산팀과 구매팀은 양산 공장 근무이니 근무지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지역 근무입니다. 예. 기본적인 근무는 주 5일제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고 중간에 휴게 시간은 1시간 30분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그 10개 그 팀 중에 모집 팀 중에 알려준 채용 모집 분야에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팀, 이커머스 팀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대충 감이 오긴 하지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팀 하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게 마케팅 부서와 이커머스 팀, 커뮤니케이션 팀이 좀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마케팅, 상담센터 프로모션을 포함한 오프라인 마케팅과 그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마케팅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예. 이커머스 팀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모바일 웹 등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광고 및 쇼핑몰 사이트 운영 쪽인데요. 광고의 기획 및 운영과 쇼핑몰 마케팅, 그리고 프로모션 리뉴얼 등을 하고 있습니다. SNS 매체는 관리 및 운영 기획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온라인 마케터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커뮤니케이션 팀 같은 경우에는 신문, TV, PPL, 그리고 홈쇼핑, 미디어 등 광고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채용은 마케팅 지원자 같은 경우는 그 세부적인 직무가 이렇게 다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세 가지 팀 중 한 곳을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는 팀이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나눠서 모집한다는 건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경력 채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텐데 경력 모집을 보면 이제 경력 몇 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격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만약 경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천원식품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그렇군요. 받았습니다. 그 경력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도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도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경력 채용을 할 때 약간의 경력이 부족하다 뭐 이럴 때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편인가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 보면 그 경력에 해당하는 직무를 직무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경력이 찬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직무 거기서 말하는 정확한 직무를 수행을 했고 거기에 성과가 있으신 분들은 1, 2개월 부족하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많이 네. 부족하면 또 그건 안 돼요. 네, 한 6개월 이상이 부족한 거는 좀 곤란하고요. 예. 1, 2개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신입 채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2016년 8월 코스모스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2016년 8월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또 그리고 참고로 고객상담센터의 경우에는 고졸 이상인데 학력에 따른 그 처우를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졸 신입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천원식품의 그 채용은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하는 절차입니다. 예. 그리고 면접 전형은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서류 마감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종 입사 예정자는 면접 합격 후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 짓는다고 합니다. 네. 채용 절차 1단계인 서류 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까 싶은데요.
있군요. 예, 알려주시죠. 네, 천호식품의 서류 전형으로는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력 기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유 양식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 기술서는 당연히 경력이 있으신 분들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살펴본 기업 중에 자유 양식이 있었는데 이게 네. 그냥 자유 양식이 아니더라고요.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자유 양식이라고 하면 일단 많이들 당황하시는데요. 네. 예. 오히려 잘 편집을 하면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는 서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이 뭐 잘했던 과목이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동아리라든가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정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양식이 없을 때는 성장 과정, 그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 및 경력사항,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본인이 지원한 업무와 관련해서 성공 에피소드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 위주로 정리해서 본인이 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말씀하신 그 항목을 다 쓰려다 보면 너무나 또 넘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항목은 꼭 빼지 않고 써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꼭 한 가지 항목을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시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는 특히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 간혹 그 자유 양식인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제 지원하셨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이제 복사하기를 하고 회사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원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작성하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한 열정과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뭐 천호식품이 좋은 회사라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마시고요. 식품 회사들 중에서 왜 내가 천호식품을 준비를 하고 여기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떤 회사를 막론하고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일할 사람인지 이 점을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으로 2단계인 면접 전형 살펴볼까요? 네, 면접은 아까 제가 2차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이고 2차는 인성을 평가하는 임원 면접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대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해외 영업팀의 경우에는 필요시 어학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뽑는 장소가 아까 좀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 같은 경우는 해당 근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확인을 잘 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면접 전형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1차 신무 면접인 경우에 예. 그 신입은 본인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에피소드를 많이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보시면 다 그 지원 분야에서 해당하는 업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본인이 왜 그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력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직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본인의 경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내서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이 이제 2차 인성 면접인데 임원진과 함께하면 뭐 더 떨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2차 면접은 임원진과 같이 해서 좀 떨리실 것 같은데 예. 2차 인성 면접은 그 좀 본인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좀 많이 드러내셔야 되고요. 솔직함과 패기를 보여주는 게 합격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본인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력 모집에서 지원자 중에 현재 네네. 재직 중인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면접 날짜나 시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아마 경력직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자분들이 네. 아마 그게 가장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공개 채용인 것인 만큼 개별 조율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최대한 감안하신다고 하니 일단 재직 중이신 분들도 많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채사대 오늘은 천호식품의 2016년 신입 및 경력 채용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면접하실 때 이 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 말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취업포털 커리어의 한주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호센터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채용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격의 취톡 시간에서는 롯데그룹의 취업 전략을 준비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설레도 보고 싶고 밤새 준비한 여행으로 추억도 쌓고 싶고 예쁘게 머리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서 큰일도 하고 싶지 않니? 수고했어. 축하해. 근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포기하지 마.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35년) 만에 바뀐 공무원 헌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다짐, 미래를 여는 공무원 헌장, 대한민국 정부.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잡정호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도 알찬 시간들이 각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에 다가가는 합격의 비법은 진격의 취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충청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주 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고용센터 서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충청 지역 채용 소식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구인 사업장은요. 주식회사 동원 F&B입니다. 네.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로 청주시 진천군 광해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재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이며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접수 마감일은 6월 5일까지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단기 취업 특강이 있다고요? 네네. 오는 목요일인 26일에는 금융경제지식, 금요일인 27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이 청주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네. 기타 프로그램 문의사항은 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청 지역의 구직자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 지역 들려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강원 지역의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예,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춘천시 후평동 바이오벤처타운에 소재한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로서 품질을 관리한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에 경력은 3년 이상이며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으로 중식이 제공되고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네. 예, 채용 접수 마감일은 5월 30일까지이니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네. 주식회사 삼성산업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페이로더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예. 예,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이며 경력은 2년 이상이고요. 기숙사와 중식이 제공되며 급여는 월 182만 원입니다. 네. 예,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채용 시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충청 지역과 강원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 타이틀이 꼭 게임 타이틀 같아요. 항상 맞아요. 좀 착각을 합니다. 자, 취업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진격의 취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T&D 파트너스의 이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민영입니다. 네, 야, 거의 한 달 만에 보나요? 예, 맞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사실 상반기 공채가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취준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인턴 채용일 것 같은데 예. 어차피 인턴 채용도 나중에 공채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우리 롯데그룹 인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롯데가 계열사다 보니까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이 다양한 직무를 희망하는 친구들 지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롯데그룹 인턴 모집도 인기가 많겠죠? 롯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채랑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정규직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롯데 인턴 채용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 진행이 되는데요. 예. 상반기는 5월에서 8월, 우리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번 학예 인턴을 모집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계열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 부문, 서비스, 유통, 건설, 제조, 금융 부분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면접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보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롯데그룹 인턴 채용 전형 절차 좀 살펴볼까요?
네, 전형 절차는 공채하고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서류 전형이 있고요. 우리 인적성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직무에 관련된 면접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예. 인턴에 이제 딱 합격을 하게 되면 8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의 진행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8주 동안에 다양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인턴 우수자를 선정을 해서 건강검진 또 어떠한 과제를 발표하고 이후에는 공채로 신입사원 정규 채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턴이 끝난 후에 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도 평가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그 비율이요. 네. 공고에 나온 바에 의하면 50%에서 한 70% 정도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불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안에서 평가가 있는데 일단 인턴을 하는 8주 동안의 개인 과제들이 있고요. 일단 인턴 일지를 작성을 하고 네. 또 어떠한 부문에 있어서 개선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걸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적인 어떠한 평가도 물론 있지만 8주 동안에 내부 분들하고 실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태도라는 부분 또는 뭐 가치관, 그 친구들의 뭐 인성이라던가 성격 같은 부분들이 좀 두루두루 모든 부분들을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제 친구도 이제 롯데는 아니었지만 대기업 그 인턴 절차를 하면서 합숙도 했었는데 엄청나게 뭘 많이 시키고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인턴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턴이 곧 뭐 공채가 정규직이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턴과 어떤 공채의 큰 차이점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차이점 알려주시죠. 예. 차이점은 일단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아마 인턴 면접이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는 이제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네네. 많은 지원자분들이 간소하니까 그러면 인턴에 일단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공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실 수가 있는데 공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어느 기업이든지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롯데그룹의 경우에 꼭 알고 있어야 할 그 기업 문화 있습니까? 기업 문화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지원자들이 제일 처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롯데그룹의 인재상입니다. 인재상. 네, 그래서 인재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제가 잠깐만 이제 읽어드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 또 협력과 상생을 아는 젊은이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이면서 좀 추상적인 느낌 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과 그 원하는 조직원의 모습이 어떤 건지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맞습니다. 우리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보다는 앞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원자들이요, 왜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롯데 같은 경우는 스펙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한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어떤 글로벌한 인재인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초점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채용 트렌드를 보면 직무 역량 또 직무 능력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네. 롯데그룹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우리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무 중심 창의적 인재를 뽑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 공채를 할 때는 서류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진도 붙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직무하고 관련된 게 아니면은 외부에서 어떻게 수상했었던 수상 경력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상 경력이나 어떤 자격증 또는 특정 업무가 아니면은 영어 성적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게 우리 롯데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무 중심의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인턴 선발에도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은 모습이 드네요. 본격적인 롯데 면접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인턴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인턴제라 할지라도 예. 공채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채와 연결을 해서 그 면접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롯데 그 면접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첫 번째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이 역량 구조화 면접, 또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 토론, 임원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역량 구조화 면접이나 임원 면접은 각 계열사마다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우리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나 집단 토론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마다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역량 구조와 면접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말도 방식으로 어렵고요. 진행되는지 예. 소개해 주시죠. 말 그대로 그 직무에 대해서 이 지원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다른 곳이랑 다르게 인사팀에 계시는 분이 면접을 보지 않고 실무팀, 팀장님이 면접을 보시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팀장님들은 면접을 보실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진짜 그 실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딱 두 분이 지원자 한 명을 앞에다가 두고 집중 공략을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한 명이 지원자한테 배치된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되고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우리가 절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해당 파트의 전문가분들이 그 꼼꼼하게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괜히 엄한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좀 뭔가 좀 전문화된 질문들이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기출 질문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제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2, 3년 내에 겪었던 어려웠던 일과 해결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 일을 끝까지 책임져서 맞춰본 적이 있나요? 대인관계가 좋은 편인가요? 휴대전화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몇 개인가요?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 친구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사귈 때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좀 정말 세심하게 물어보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왜 물어보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해 주신 5개는 충분히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확실한 거는 이제 역량 면접이다 보니까 직무 관련돼서 질문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직무에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예. 그 회사의 어떤 산업군에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저희가 계열사 질문 조금 준비해봤는데 이번에 우리 이훈정 아나운서께서 조금 네, 읽어봐 네. 주실까요? 예. 먼저 롯데카드 기출 문제입니다. 롯데카드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롯데시네마는 평소 롯데시네마를 이용할 때 고객으로서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개선시키고 싶은가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세일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롯데백화점이 아니라면 도전해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확실히 이게 직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리고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데 인적성에 비해서는 또 면접이 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현재 지원한 그 계열사에 대한 정보나 상황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사화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지까지 네. 두루두루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역량 면접을 하고 나면 다음에 PT 면접인데 이 면접 유형은 인턴 면접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추세죠? 인턴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우리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인턴 우수자를 선정을 하죠. 그럼 인턴 우수자가 발표를 과제, 8주 동안에 수행한 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공채 면접은 공채를 보는 그날 바로 PT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롯데 PT 면접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주제가 하나 주어지고요. 그 주제는 산업군이나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10분에서 20분간 준비를 하고 10분 내외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이때도 평가자는 마찬가지로 실무진에 계시는 팀장님 두 분이 지원자 한 명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자는 직접 본인이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는 창의적인 어떤 독창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지 발표력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지원자의 다양한 요소를 한 번에 평가하는 면접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원자들이요. 근데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 PT 준비를 할 때요. 우리 지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PT 하면 PPT죠. PPT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발표 자료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야 하나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주어진 시간이 10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표 자료를 예쁘게 만드는 데에 평가의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본인이 어떻게 분석을 잘하고
그 내용을 본인이 숙지한 채 상대방에게 전달을 잘 하는지 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든 저도 예전에 PT 준비할 때 내용보다는 이제 겉에 어떤 구성을 이쁘게 내는 생각했던 점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 넘어 산인데요. 롯데 토의 면접은 어떤가 싶은데 토의 면접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토의 면접은 우리 롯데 계열사가 실시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접도 마찬가지 평가자들은 실무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원자는 이게 그룹 디스커션이기 때문에 6명이 한 팀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떤 쪽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듯이 아이디어를 게재하는 식의 토의를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찬반을 나눠서 토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출제 확률이 높은 직무 관련 질문이 궁금한데요.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기출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롯데 칠성 음료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업 직무 부분에 나온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착즙 음료 시장 진출 방안 및 매출 전략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착즙 음료 요즘 뭐 그 생과일 주스나 그런 과즙 음료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윤정 아나운서는 이거 착즙 음료 알아요? 알죠. 요즘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마신다고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음료를 홍보할 때 이 해독이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어필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우리 지원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착즙 음료 회사죠. 음료 회사와 또 그에 관련된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착즙 음료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는지 좀 두루두루 알아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토의 면접을 할 때 우리 지원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내가 이 자리에서 6명이 한 팀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데 협동심도 함께 보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토의 면접 공략 방법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도 궁금합니다. 네, 임원은 우리 아시다시피 많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원진들이 실제 2명, 3명, 2분에서 3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지원자도 한 3, 4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 면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 부분은 기본 인성과 또 우리 회사에 얼마나 잘 맞는지 조직의 적합성을 평가를 합니다. 특히 우리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의 충성도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뭐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두면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저 회사랑 잘 맞는 사람일 때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회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는 생각에 왜 이렇게 좀 거짓된 나를 포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다탈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나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거짓말처럼 티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솔직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회사에 맞는 전략과 내 모습을 적절히 믹스하는 것, 좀 이렇게 섞어주는 거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 합격을 꿈꾸는 우리 지원자들을 위한 면접 공략 팁을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입사 지원서에 나와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우리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살펴보는 곳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지원자들의 생각을 하는 스펙보다는 미래에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때도 성공한 경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패를 했었지만 이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준비를 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롯데는 인적성과 면접 시험을 그 하루에 다 본다고 저희가 하던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조직에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면접을 여러 번 보러 와야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원자들에게 너무 큰 그 또한 피로다라는 생각 또는 시간에 어떠한 좀 로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오면 하루에 다 하루 종일 어떤 면접 전형을 치르도록 원스톱 전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체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우리 지원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집중력. 내가 오늘 하나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을 좀 평소에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는 면접관이나 또 신입사원의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롯데 직원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예. 제가 롯데도 신입사원 교육을 많이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 회사를 들어가다 보면은 기업마다 분위기들이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비슷한 유형의 친구들을 뽑습니다. 근데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성격적으로 밝은 친구들이 많았고 제가 딱 들어가면 저한테 말을 거는 지원자들, 그러니까 말을 거는 신입사원들도 굉장히 많았고 적극성이라던가 어떠한 진취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곳이 우리 롯데였었다는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롯데 그 면접 준비할 때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 때부터 준비되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통솔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급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롯데는 좀 박봉이다. 뭐 이런 그 통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예. 아니 근데 또 그래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이기 때문에 또 뭐 비슷하게 급여 수준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고 또 지금은 또 내가 잘하는 만큼 진급이라고 하는 것들도 예전처럼 어떠한 정확한 연수를 채워야 진급되는 이런 식이 아니라 또 내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원자들에게 박봉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도 뭐 대기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기업 내부 구조 조정으로 좀 시끄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채용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유지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충성도가 굉장히 강해요. 롯데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아마 또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해보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게 그 회사마다 저희가 아까 뭐 일부 때는 이제 물론 거긴 중견 강소기업이었지만 여성성이 강하다든가 남성성이 강하다. 회사만의 어떤 그런 사내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롯데는 보통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 롯데는 산업군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롯데 제과가 있고요, 뭐 호텔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금융 회사도 있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회사보다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을 딱 들어가 보면 여성 비율이 많고요. 많다라는 거는 저희가 교육을 들어가면 한 과장급 정도 교육을 들어가면 보통 여성이 없어요. 많은 대기업에서는. 근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산업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능력 있는 여성들이 조직 안에서 보호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롯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롯데에는 계열사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계열사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계열사 제가 볼 때는요, 아무래도 먹는 거 아닐까. 식음료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유통구조 같은 거는 조금 유통구조가 깨지기 마련이에요. 백화점이나 뭐 이런 쪽은. 네. 그런데 식음료는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 살기 꾸준히 위해서는 찾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까 착즙 음료라고 하는 게 솔직히 금액이 저렴하지 않거든요.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많은 소비자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식음료 쪽이 앞으로는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만의 어떤 그 성공과 또 실패 스토리 같은 거 이 회사 준비하시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진격의 최톡 이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선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